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은행이 목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65K를 터치하면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고,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업토버도 다시 플러스권으로 들어오면서 과거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10월의 업토버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내고 있다.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보자면 비트코인 3월달, 4월달 이때 미니 불장 당시에 굉장히 큰 강력한 디맨드, 비트코인 수요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장기간 약보합 행보를 하면서 비트코인 수요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딱 들어서서는 확실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V자로 증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실히 지금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온체인 데이터도 우리한테 시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의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 트위터에다가 본인의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파이 토큰 세일을 직접 트위터에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디파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토큰 세일까지 한다라는 거. 단순히 트럼프가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이 정도면 진심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전 세계 자본주의의 최상위 포식자인 세계 1위 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경우도 최근 블랙록의 디지털 에셋 책임자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그 이전의 주요 혁명보다 더 빠르게 채택되고 있습니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미래이며 아직은 초기 단계일 뿐이다. 전 세계 1위 운용사가 지금 블록체인을 마치 과거의 인터넷이나 휴대폰 같은 엄청난 혁명에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 이미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블랙록의 관리 자산이 무려 11조 4,8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그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것이 뭐냐? 바로 가상자산 시장의 랠리, ETF로 출시로 인해서 엄청난 자금들이 블랙록으로 들어왔고, 그것이 성장의 주요 요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블랙록도 자선 사업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결국 이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ETF를 출시하고 운용 수수료를 받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혁명적인 혁신적인 상품을 도입하고 나서 이만큼의 큰 자산 가치를 달성하고 돈을 벌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효자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효자 상품을 앞으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더 많은 돈이 이 효자 상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강력하게 밀고 추진을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입장, 단순히 우리들은 차트 보면서 1K 오르면 롱이다, 1K 빠지면 숏이다 이러면서 일희일비하지만, 이들은 결국에 효자 상품인 비트코인 시장을 더 확장시키고 채택되게 만들게 시장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친 남자 세일러 형님은 이번에 또 굉장히 큰 폭탄 발언을 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은행이 목표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은행을 성립할 것이라는 굉장히 또 혁신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세일러는 회사가 1조 달러 가치를 가진 비트코인 은행으로 성장시킬 거다. 쉽게 말해서 매그니피션트 7, 미국에서 시총이 가장 높은 기업들 수준으로 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발언을 해줬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세일러가 해줬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세일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뼈를 때리는 얘기를 해줬고, 세일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비트코인에 미쳐있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닷컴 버블 전부터 스트래티지를 설립해서 살아남으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고, 그리고 애플이나 아마존의 시총이 완전 작을 때부터 통찰력 있게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부를 가진 재벌이 됐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좋다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치를 확인했을 때는, 그때는 돈을 벌 수 없다. 남들이 다 믿지 않고 망했다, 쓰레기다라고 할 때 그 본질적 가치를 알고 그 믿음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 사람들이 결국에 부의 퀀텀 점프, 경제적 자유의 세일러처럼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부자가 되는 어떤 방법론을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을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최근 매크로 이슈는 뭡니까? 바로 중국이다. 중국이 이번 9월달 CPI 발표를 했는데 MOM 같은 경우는 예측치를 크게 하회를 하면서 0%가 나왔고 YOY 같은 경우도 예측치가 0.6%였는데 0.4%로 발표되면서 중국은 지금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물가가 이 정도로 낮게 측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 미국, 중국의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연달아 계속해서 엄청난 적극적인 국가 정부 차원의 부양 정책을 냈는데 이번에는 또 성장률 비상이 걸렸다 하면서 최대 10조 위안의 국채 발행까지 하라고 하면서 재정 지출도 엄청난 특단의 대책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뒤집어 얘기해서 뭡니까? 침체 못 잡아? 그러면 될 때까지 그냥 무조건 돈 찍어내서 무조건 막아내겠다. 경기 부양 안 되면 될 때까지 경기 부양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힌트를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 또한 이번에 50bp 엄청난 큰 폭의 빚컷 인하를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었지만 미국이 과거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같이 했던 건 뭡니까? QT, 양적 긴축을 하면서 대차 대조표를 가파르게 축소를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QT 테이퍼링을 진행하면서 긴축의 속도를 완화시켰고 결국에 QT 테이퍼링이 진행됐다라는 거.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바로 QT를 이제 종료하고 양적 긴축을 끝내는 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번 11월 FOMC에서는 파월이 금리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 QT를 언제 종료할 것이며 그리고 향후에 양적 긴축이 아니라 양적 완화인 QE에 대한 어떤 이런 방향성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도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으로 글로벌 유동성을 표현하자면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와 함께 QT 테이퍼링으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 또한 전례 없는 수준의 엄청난 경기 부양 정책으로 돈을 무한 머니 프린팅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원과 G2 모두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돌입했다. 그리고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 뭡니까?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그 본질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수요에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3일 연속으로 두 자릿대의 유출이 나왔지만 다시금 지난주 금요일에 2억 5천 달러 수준의 엄청난 유입이 들어오면서 기관들도 다시금 적극적으로 ETF로 진입을 하고 있고 지난주 비트코인 펀드 유입의 흐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다시 양수로 전환되면서 다시금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비트코인으로는 굉장히 큰 유입이 들어왔지만 이더리움은 유출이 나오면서 확실히 최근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부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최초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화요일에 출시된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식으로 미국, 홍콩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하는 그런 국가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내러티브가 강화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도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괜찮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사이클만큼은 알트코인에서 이더리움보다 우리가 훨씬 더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중 저는 단연 우리가 이번 사이클 꼭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바로 솔라나라는 거. 그리고 솔라나의 지금 시장 심리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다시금 또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엄청난 관심이 또다시 비트코인이 살아나고 65K에 도달하니까 솔라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도지코인의 데일리 활성 주소수가 최근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계속 잔잔했던 도지코인의 액티브 주소수가 왜 10월 중순에 들어서 이렇게 늘어났을까? 제가 봤을 때 최근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밈코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밈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잘 진입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리턴을 가져갈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큰 리턴만을 보시고 아무 밈코인이나 무분별하게 들어가시면 리턴이 크다는 건 뭡니까? 뒤집어 얘기해서 리스크도 클 수 있다. 그러니까 밈코인 투자는 항상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장기적인 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 최대한 짧게 수익을 먹고 나오는 그런 방향의 트레이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수위와 함께 계속 강조드렸던 생태계 뭐였습니까? 바로 앱토스다. 앱토스 또한 신규 활성 주소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러한 영향으로 앱토스도 굉장히 지금 최근 가격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호건 또한 앱토스 지표에 푹 빠졌다라고 하면서 프랭클린 템플턴의 MMF 파트너십과 NFT 플랫폼 일본의 해시팔레트 인수 소식까지 지금 앱토스 투자 심리를 강화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앱토스 생태계도 매우 지금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반적인 알트 시장이 왜 저는 충분히 남은 사이클에서 의미 있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크립토 시장의 전통 플레이어 누굽니까? 바로 그레이스케일인데 그레이스케일이 향후에 추가로 출시할 크립토 신탁 펀드 상품들의 목록을 공유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알트코인을 앞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리스트에 보면은 그레이스케일이 중장기적으로 괜찮게 보고 펀더멘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마 고려를 하고 이런 글을 올렸을 겁니다. 이 코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잘 찾아보면 충분히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트 시즌 인덱스 같은 경우도 패턴상 역헤드앤 숄더 굉장히 강력한 상승 반전 패턴을 보여주면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주고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 넥라인까지 확실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알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트 코인들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살아남을 것들 여러분들이 잘 DCA에서 포트 구성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번 사이클 알트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기 홀더의 실현 가격을 우리가 체크해보면 6개월 미만이 64K 그리고 3개월 미만이 61K 그리고 1개월 미만이 62K였는데 최근 비트코인이 65K를 터치하면서 이 단기 홀더들의 실현 가격을 모두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었던 단기 홀더의 실현 가격을 완전히 다 뚫어버리고 64K 위에 안착했다라는 거. 어쨌든 10월에 지금 상승이 절대 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거래소가 보유 중인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비트코인은 하락 확장 쐐기를 만들어주는 동안에도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은 늘어났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거 할 때 쓰는 겁니까? 우리가 코인을 매수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로 보내지 않습니까? 즉 매수 수요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 누군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엄청난 매집을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개미들이 던지고 퇴출됐을 때 받아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고래들이 언제 가장 큰 매수를 했냐.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점을 찍었던 이때 당시보다 오히려 약보합 횡보를 하면서 5월달부터 지금까지 빠져줬을 때 이때 오히려 더 엄청난 비트코인을 이 1000개 이상의 고래들은 매집을 했습니다. 그들이 시장이 끝나고 이대로 내리꽂고 시즌이 종료될 거라서 매집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다음 후반전 진정한 메인 DC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눌림목을 활용해서 더 많은 물량을 매집했을까? 저는 단연 고래들은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오히려 투심이 위축되고 개미들이 털려 나간 그 시점 가격이 저렴해진 박앤세일을 이용해서 더 많은 물량을 매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21년 사이클의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의 분기 프라이스 퍼포먼스를 보면 보통 이 시기에는 거진 200%가 넘는 분기별 성장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번 사이클에는 200%가 넘는 분기 성장을 보여준 적이 아직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 그 얘기는 뭐냐? 아마 남은 후반전에서 이런 식으로 분기별 200% 정도 상승하는 굉장히 강력한 사이클이 남아있을 수 있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된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10월 이 자리가 후반전의 변곡점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온체인 데이터가 시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비트코인 사이클 같은 경우는 2014년 사이클, 21년 사이클을 비교해보면 이런 식으로 두 번의 장기 홀더들의 SOPR이 튀면서 1차 불장, 2차 불장을 끝내고 이제 가격이 끝나면서 약세장으로 들어갔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자리는 뭡니까? 장기 홀더의 SOPR이 튀었던 자리가 바로 역사적 신고점을 찍었던 그 자리.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 패턴처럼 이번에 두 번째 불사이클이 아직 한 번 더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온체인 데이터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지금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주면서 중요했던 이 넥라인 부근 64.5K 부근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준 상황입니다. 만약에 오늘 일봉 종가로 이 64.5K 위에 잘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음 목표 지금까지 3월달부터 계속
돌파하지 못했던 이 확장세기 상단을 저는 충분히 이번 주에 시도하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을 저항을 받는지 아니면 확실하게 돌파해 주는지, 그리고 주봉상으로 만약에 이 확장세기 상단을 주봉 종가로 위에 안착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다시금 역사적 신고점을 시도해 주러 갈 수 있는 그 두 번째 불장 페이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4.5K 안착 여부 잘 체크하시고 확장세기 상단을 돌파하는지 또다시 저항을 받는지 이 부분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안에 블랙스완 이벤트나 매크로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전 저점인 58.9K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금 말아 올려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58.9K를 단기적으로 이탈하는지 이 부분도 최종 지지선으로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언제나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과거 2016년도, 2020년도 이 당시에도 대선과 반감기가 있었고 올해도 뭡니까? 대선과 반감기가 있는 데다 지금은 정확히 우리의 자리, 바로 이 자리라는 거. 과거 가장 빠른 두 번의 사이클 모두 이 10월을 기점으로 엄청난 강력한 랠리가 시작되면서 메인 불장이 시작됐는데 아마 이번 사이클도 과거의 패턴과 크게 다르게 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굉장히 기나긴 조정은 비트코인의 확신이었고 비트코인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개미들을 털어내고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마 65K를 다시 탈환했을 때 50K에 너도 나도 비트코인 시즌 종료다, 끝났다, 망했다 라고 하면서 파신 분들의 지금 표정이 이런 식으로 울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남들이 욕하고 비관론을 펼치면서 선동을 할 때 살아남으신 분들이 지금 65K에 다시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째 진짜 메인 DC인 페이지 2 단계까지 저와 함께 잘 정진해서 마지막 졸업장을 받고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